호하. 진격의 거인의 등장인물인 리바이는 사실 다큐멘터리를 보고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이사야마 하지메 작가는 다큐멘터리 지저스 캠프를 보고 리바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리바이는 히브리어로 모순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걸 의도해서 리바이라고 지은 건 아니고 입으로 발음했을 때 리바이 이름이 발음이 마음에 들어서 채택했다고 하죠. 리바이 캐릭터의 컨셉은 난초, 로우셰크, 철환 아톰, 미나모토노 요시츠네, 휴조, 히에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리바이의 이미지 소스는 이 중 영화 왓치맨에 나오는 로우셰크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졌죠. 이사야마 하지메 작가는 로우셰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캐릭터를 그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같은 몸집이 작은 남자라도 로우셰크와는 반대로 깨끗한 편이 좋아 결벽증 성격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작 로우셰크를 보고 참고한 건 아니고 오로지 일본어 더빙판의 로우셰크를 보고 참고했다고 해요. 리바이의 사고방식은 영화 하트포커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지상에 나와본 것이 벽 아니고 세계 전체가 위기에 몰려 사명감에 눈이 떠지며 자신의 재능을 살려볼까 이야기하는 것이 하트로코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하죠. 리바이는 진격의 거인 캐릭터 인기 투표에서 주인공이 에렌 예거를 제치고 1위 3번, 2위 1번을 차지했을 정도로 작품 내 최고 인기 캐릭터입니다. 작가인 이사야마 하지메는 리바이 캐릭터를 탄생시킬 때 직감적으로 이거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리바이라는 캐릭터는 엄청나게 강하지만 동안이고 키는 작지만 깐깐하고 까칠하다가도 또 속은 깊어서 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모두 집어넣은 캐릭터입니다. 거기다 진격의 거인이 애니화가 된 이후에는 원작에 비해서 작화 완성도가 더 올라가고 리바이 역을 맡은 성우인 카미야 히로시의 연기 톤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다가 리바이의 이미지와 서사가 모두 확실시되고 나서는 혹평만 남게 되어서 원래 인기 있던 캐릭터가 초인기 캐릭터가 되었죠. 하지만 리바이의 인기는 이사야마 하지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서 애니화가 얼마 되지 않고서는 내가 예상하던 것보다도 더 인기가 많다 라고도 말했어요. 리바이는 인류 최강의 병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해서 9권인을 맞먹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10점 만점인 능력치 제도에서도 리바이의 격투술은 11점이라고 평가될 만큼 강하다고 평가되죠. 거기다 인류 최강 병사들이라고 평가되는 조사병단도 거인 하나를 2~3명이 달려들어 잡지만 리바이는 혼자서 거인들을 학살하고 다닐 만큼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리바이의 전투 능력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입체 기동 장치를 굉장히 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노하우에 대한 걸 동료들이 물어보자 칼을 역수로 쥐어야 한다 라고 답해 입체 기동 장치를 조작할 때는 칼을 거꾸로 잡는 방법인 역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알려줬죠. 이 입체 기동 장치는 과거편에서 리바이의 동료인 팔론이 리바이는 입체 기동 장치 조작법을 홀로 배웠다 라고 말해 독학으로 강해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리바이는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센스도 좋아서 상대방들이 아무리 강하게 달려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늘 침착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강점인데요. 거기다 사람에 대한 통찰력 또한 좋아 에렌 예거 안에 숨겨진 본성을 꿰뚫어보고 미카사가 에렌 예거에게 집착하는 걸 알아보는 등 전투와 통찰력, 센스 모두 좋은 육각형형 인간이라고 묘사되죠. 리바이의 전투력은 여단 1개의 종합과 맞먹고 병사 100명분을 한다고 인정받는 미카사가 100명이 있어야만 리바이 1명의 전투력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해 리바이의 전투력은 거의 10,000명의 전투력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리바이는 2부 중반 뇌창에 의해 매우 큰 부상을 입고 손의 검지와 중지를 잃어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예전 같은 압도적인 무력보다는 전투 센스와 통찰력을 이용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강한 리바이여도 진격의 거인 세계관 최강자인 시조 거인은 1대1로 상대에 이길 수 없다고 등장해서 리바이가 강하긴 하지만 무조건 이기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하죠. 리바이는 헌병단 단장인 나이도크에게도 반말을 하고 총통에게도 등을 돌리고 말할 만큼 존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또한 11이라고 평가받는 격투술과는 반대로 협조성은 2라고 평가받아 독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시선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리바이는 상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고 동료들에게 아무도 죽지 말라고 말하며 죽어가는 동료의 피 묻은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아주는 등 동료들을 매우 아끼는 캐릭터여서 낮은 협조성과는 별개로 주변과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리바이의 부하들 또한 리바이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해 죽어가면서도 거인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리바이에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실 리바이가 협조성 부분이 2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리바이에게 협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인류 최강의 병기라고 평가받는 리바이를 따라올 정도의 동료는 미케 하나 정도여서 미케를 제외한 부하들에게는 보좌나 대피 정도를 맡기는 것 외엔 다른 임무를 맡길 수 없어 협조성이 낮다고 평가되죠. 그래서 무엇이든 뛰어나다 평가받는 리바이의 종합평가는 A++ 점수라고 등장하는데 리바이는 놀랍게도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엘빈 스미스와 도트 픽시스가 무한대로 종합평가 점수가 매겨져 있어서 이 둘이 세계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리바이의 뒤를 이어 인류 2위라 평가받는 미케는 점수가 나와있지 않으며 3위인 미카사 아커마는 A+ 점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높은 점수와는 반대로 많은 동료들을 잃어왔으며 결국 마지막에는 104기 이전 기수 조사병단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본인이 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료들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리바이의 키는 160cm로 어머니의 키는 164cm보다도 조금 더 작은데요. 대신 머리가 작아서 공식 소두라고 인정받고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과 몸 전체가 작은 편이라 비율은 굉장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리바이의 작은 체격 때문에 리바이도 동양인족 사람이라는 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동양인들은 미카사 아커만과 미카사 아커만의 어머니 아즈마피토 키요미 셋뿐이어서 리바이는 동양인이 아니라고 하죠. 리바이의 키가 작은 이유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많이 먹질 못해 잘 자라지 못했으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도시에서 성장해 원래 키만큼 자라지 못했다고 해요. 리바이는 내심 자기 키가 더 자라길 바래서 조사병단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덩치로 자라자 쓸데없이 덩치만 커졌네 라고 말하는 등 덩치가 커진 동료들을 부러워하죠. 리바이의 몸무게는 65kg으로 키에 비해서는 꽤 몸무게가 나가는 편인데요. 다만 이 체중은 근육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히 살이 쪄서 키에 비해 몸무게가 나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리바이는 더러운 걸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하들에게 청소를 엄청나게 강요하는데요. 작가는 리바이는 결벽증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작품 내 모습은 누가 봐도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청소 걸레를 직접 바느질하고 걸레를 가장 신뢰하는 도구라고 생각 중이에요. 다른 편리한 청소 도구를 찾으면 웃을지도 모른다고 해 아마 청소기를 준다면 엄청나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이 더러운 것도 참지 못해서 리바이는 한지가 너무 안 씻으면 리바이가 한지를 기절시키고 부하들에게 목욕을 시키는데요. 가끔은 리바이가 직접 씻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곰팡이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예 곰팡이를 무섭게 느낄 때도 있어서 리바이는 더러운 걸 정말 싫어한다고 추정됩니다. 사실 리바이는 결벽증이 없다고 작가가 직접 말했어서 리바이의 이런 집착은 사실 트라우마라는 썰도 있어요. 리바이가 성장한 지하도시는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빈민들과 범죄자들이 주로 살고 있어서 깨끗한 위생 상태와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병장이 되고 지상에서 살고 있는 현재는 이런 빈민가에서 벗어나 있지만 빈민가에서 느꼈던 것들을 느끼지 않기 위함과 동시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 등으로 지하도시와 같은 더러운 상태가 되지 않으려 집착하는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리바이의 까칠하고 강압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성격 또한 이 지하도시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는데요. 이 지하도시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일은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정보에서도 포기한 지역이고 본인을 가르친 케니 또한 살가운 성격은 절대 아니라서 리바이 또한 까칠하고 냉정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썰도 있었죠. 하지만 리바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독소를 퍼부어 현실을 제대로 보이게 하는 말을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다정한 한마디를 날려줘 팬들에게는 츤데레라고 평가받습니다. 리바이는 진격의 거인에서 주로 직급인 병사장을 붙이거나 병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리바이의 별명 중 하나는 병장의 일본식 발음인 헤이초입니다. 이외에도 부상을 당한 이후 계속해서 잠만 자 인충부해한 반시체라는 별명 또한 생겼죠. 일본에서는 문자로 얼굴을 그리는 놀이인 헤노헤노 모헤지라는 놀이가 있는데요. 리바이도 이 놀이로 눈눈 병장이라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불리기도 하죠. 이 중 니은은 눈썹을 표현한 것이고 우와 아래 니은은 눈 모양을 나타내며 가운데의 은은 입 모양입니다. 리바이는 커피를 잘 마시지 못하는데요. 커피를 마실 때 우울해져서 커피를 잘 마시지 못하며 커피가 들어간 커피 우유나 커피 젤리들도 잘 마시지 못하죠. 대신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비싸서 잘 못 마신다고 해요. 우유 외에도 홍차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브스 상회와 거래 조건 중 하나인 리브스 상회가 입수한 귀한 식재료, 기호품 등은 우선적으로 조사병단에 제공한다 에서도 가령 홍차라든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 술집 사장과의 팔씨름 내기에서 이기고 홍차를 받아갔던 적도 있죠. 현재 리바이가 차를 마실 때 컵 손잡이를 잘 잡지 않는데요. 전에 애써서 찻잔과 찻입을 구해서 홍차를 마시려고 한 순간 손잡이가 떨어져 찻잔은 박살나고 홍차는 다 흘려서 그 이후부터는 차를 마실 때 컵 손잡이를 잘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바이가 들어오고 있는 크라바트는 리바이의 모델인 왓치맨의 로어셰크가 늘 스카프를 착용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졌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홍차처럼 귀족 문화를 동경해서 늘 크라바트를 두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리바이의 성인 아커만은 리바이의 어머니인 쿠센 아커만의 성을 따서 붙여졌는데요. 어머니가 매운굴에서 일하는 와중에 태어난 사생아라서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다고 하죠. 리바이는 이런 출생 배경 때문에 계속 매운굴에서 살아왔다 보니 매춘을 그저 직업 중 하나라고 여긴다고 해요. 리바이는 어머니인 쿠셰 아커만에 대한 애정이 대단합니다. 홍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고 케니가 오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였던 리바이도 그대로 따라 죽으려고도 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쓰는 리바이가 유일하게 어머니라고 존칭을 쓰는 상대이기도 해요. 리바이의 생활 습관은 좀 많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만성적 수면 부족 상태로 약 2-3시간 정도 자는 게 하루 수면량 중 전부라고 하며 조사를 안 나갈 때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처리하고 밥을 잘 안 챙겨 먹고 홍차를 때우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자는 생활도 대부분 의자에서 옷도 안 갈아입은 채로 자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엎드려서 2-3시간을 자는 것이라고 해요. 부상을 입고 나서 매일 잠만 자는 걸 보면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은 너무나도 업무가 많아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리바이가 유전적인 강화 인간이라서 이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죠. 리바이 역을 맡은 성우는 일본판에서는 카미야 히로시, 한국판에서는 전태열, 정재현, 영어판에서는 유년기 리바이를 미카엘라 크란츠, 성인 리바이를 매튜 머서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리바이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